로또 1등 당첨금 역대 1위는 2003년 4월 12일 407억 당첨자 1명. 역대 2위는 2003년 5월 24일 242억 당첨자 2명. 기사 보도에 따르면 역대 2위 로또 1등 당첨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약 189억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242억 로또 당첨된 2명 중 1명인 41세 나이에 로또 1등에 당첨된 행운의 남성 김씨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41세 로또 1등 242억에 당첨된 김씨 사연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 로또 1등 인생 역전의 시작. 그러나 그 이후에 3. 로또 1등 당첨.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 나도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매주 번호를 찍고 당첨 결과를 기다립니다. 습관처럼, 의례처럼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벼락 같은 행운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죠. 대한민국에 로또가 처음 등장한 건 2002년 말. 당시엔 로또라는 개념조차 생소했고 사람들은 단지 복권의 새로운 형태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1회부터 엄청난 당첨금이 걸리면서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특히나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누가 몇 억을 탔다더라, 어느 동네에서 나왔다더라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로또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어갔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줄을 서서 로또를 구매했으며 로또 명당이라는 말이 전국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바로 2003년 5월 24일 대한민국 로또 역사상 잊히지 않는 한 회차가 있었습니다. 제25회 로또 추첨. 이날 추첨된 1등 당첨금은 무려 484억 원. 그것도 단 2명에게 돌아가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각자 242억 원씩을 나눠 갖는 구조였죠. 통상적인 로또 당첨금보다 훨씬 컸던 이유는 바로 전 주였던 제24회에서 1등 당첨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 회차의 당첨금이 고스란히 이월되면서 제25회 당첨금은 사상 초유의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이 로또 대박을 맞이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김모 씨, 당시 나이 41세였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 대한민국에서 단 2명뿐인 억만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복권 하나로 말이죠.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본 그 시나리오. 갑작스러운 행운, 엄청난 부의 획득, 그리고 인생의 대전환. 김 씨에게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찾아온 것입니다. 세전 당첨금 242억 원, 거기에 적용된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89억 원. 하루아침에 189억 원을 손에 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꽂힌다면 처음엔 현실감이 없을 겁니다. 그저 숫자가 커 보일 뿐 그 무게를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죠. 아마도 김 씨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는 평범한 소시민이었고 주식 투자로 소소한 수익을 내며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단숨에 연예인, 재벌, 정치인들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순간에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 씨가 받은 이 189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운명이었고 동시에 실현의 씨앗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인생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왜 세상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김 씨의 당첨 소식은 알려지자마자 언론에 보도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의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축하를 가장한 접근, 투자 제안, 금전 요청, 갑작스럽게 찾아온 친척들. 이제 그는 전과는 다른 세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는 행운과 부담이 동시에 쏟아진 상태였습니다. 로또는 분명 김 씨에게 꿈 같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그에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관리할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그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었습니다. 189억이라는 숫자는 곧 자유이자 책임이었고 김 씨는 그것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입부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선택은 그리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대박을 터뜨린 2003년,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전환점이자 몰락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불행한 로또 당첨 후일담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행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이면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김 씨처럼 로또에 당첨된다면 당신은 과연 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189억 어떻게 사라졌는가? 5년의 기록.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생은 송두리째 바뀐다. 모든 것이 달라진다. 생활환경, 인간관계, 심지어 사고방식까지도. 그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김모 씨. 그는 2003년 5월 24일 대한민국 로또 제25회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되며 약 189억 원이라는 실수령액을 손에 쥐게 되었다. 세전 242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은 돈이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돈은 불과 5년 만에 전부 사라졌다.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돈을 다 써버릴 수 있을까? 혹자는 저렇게 큰 돈은 평생 써도 다 못 쓴다고 말한다. 하지만 김 씨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돈이 사라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그 과정은 매우 복합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직업 없는 남자에게 닥친 돈벼락.
당첨 당시 김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증권사에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소액 주식 투자를 하며 그날그날의 생활을 이어가는 말 그대로 투자자라기보단 개인 투자자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다. 때때로 벌고 때때로 잃고 하지만 큰 자본 없이 소소하게 반복되는 일상. 거기엔 재정적 여유도 투자 전략도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189억 원이 떨어졌다는 건 단순한 행운을 넘어선 과부하였는지도 모른다. 김 씨는 그 엄청난 돈을 처음부터 투자의 수단으로 여겼다. 돈을 지키기보다는 더 크게 불리고 싶어 했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 사업에 손을 댔다. 부동산 투자 첫 번째 선택.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부동산이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었고 특히 강남권의 고급 주택은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김 씨는 서울 서초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한다. 각각 20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빌라, 즉 부동산에만 40억 원 가까이 지출한 것이다. 문제는 이 부동산들이 실거주 목적이라기보다는 투자 혹은 과시용이었던 점이다. 수익형 부동산도 아니었고 세입자를 두는 방식도 아니었으며 뚜렷한 전략 없이 구매한 고급 아파트들은 결국 유지비만 들어가며 그의 자산을 갉아먹는 선택이 되었다. 부동산은 팔 때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다. 김 씨의 경우는 팔 기회조차 잃은 채 부채와 함께 무너졌다. 지인의 병원 투자 그리고 실패. 이어 김 씨는 지인의 권유로 병원 설립에 35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다. 병원 사업은 초기 투자금이 크고 인허가가 복잡한 고위험 분야이다. 하지만 김 씨는 지인의 말을 믿고 가족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선뜻 돈을 내놓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병원은 개원 이후 경영난에 시달렸고 결국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병원의 주주도 아니었고 명확한 계약서도 없었기에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다시 말해 빌려준 돈이 아니라 줄 돈이 되어버린 것이다. 가족에게 준 돈도 수십억 그러나 소송. 김 씨는 가족에게도 아낌없이 돈을 베풀었다. 정확히는 약 20억 원 정도를 가족에게 맡겼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족 측은 그 돈을 증여로 해석했고 결국 돈을 돌려달라는 김 씨의 요구에 맞서며 민사소송으로 번진다.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패소했다. 이 사건은 김 씨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돈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게다가 이 일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도 크게 악화되었고 그는 돈을 주고 외로움까지 얻었다는 씁쓸한 결과를 맞이했다. 사라진 돈 남은 건 후회. 이외에도 김 씨는 소규모 창업, 주식, 지인 투자 등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쏟아부었다. 누군가는 식당 창업을 권유했고 누군가는 해외 부동산을 제안했다. 그렇게 명확한 판단 없이 수많은 선택지에 분산된 돈은 차곡차곡 사라졌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시간은 단 5년. 상상 이상으로 짧은 시간이었다. 당첨 당시에는 김 씨가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존재는 잊혀졌다. 그가 언론에 다시 등장한 것은 로또 당첨자가 아닌 사기 혐의의 피의자로서였다. 돈은 많았지만 계획은 없었다. 김 씨는 자신의 삶을 뒤흔든 거에게 자산을 관리하기보다는 소비하고 나눠주고 투자하면서 흘려보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말과 권유에 휘둘리는 일이 많았고 이로 인해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한 채 돈을 탕진했다. 누군가는 말한다.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사람과의 거리 조절 능력이 더 중요하다. 김 씨의 이야기는 돈을 잃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잃고 자신까지 잃어버린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는 부자가 된 순간부터 이미 자신의 삶이 통제 불가능한 궤도에 올라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궤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졌다. 3. 갑작스러운 돈벼락끈은 왜 사람을 잃었나? 189억 원. 로또 1등이라는 세 글자는 숫자 그 자체보다 더 강한 상징성을 지닌다. 돈벼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돈이 갑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순간 삶은 단순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다. 김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거대한 돈이 그에게 쏟아졌고 그 돈은 곧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당첨되기 전까지는 없던 연락이 이어지고 무심하던 이웃이 갑자기 친절해지며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척이 웃으며 찾아왔다. 돈이 몰고 온 사람들.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로또에 당첨되고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자신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었다. 어디선가 소문이 퍼졌는지 알고 지내던 몇몇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술을 사달라고 하거나 대출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없이 통장 번호만 보내오는 이도 있었다. 처음엔 돈이 생겼으니 도와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요청이 점점 반복되고 금액이 커지고 요구가 당연하다는 듯 이어지자 김 씨는 점점 지쳐갔다. 그가 경찰 조사에서 말하길 자신은 그렇게 큰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를 돈 많으니 당연히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 진짜 문제는 가족이었다. 김 씨는 가족에게 약 20억 원을 맡겼다고 주장한다. 그는 나름의 신뢰와 애정으로 이 돈을 건넸고 필요할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족은 이를 증여로 받아들였다. 김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가족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양측은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다. 민사소송 결과는 김 씨의 패소. 법원은 증여가 맞다는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일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졌고 김 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감정 속에서 심리적으로도 고립되기 시작했다. 결혼 그리고 빠른 파국. 로또 당첨 이후 김 씨는 결혼도 했다. 부와 명성을 갖춘 그에게 접근한 이들이 많았고 그는 그 중 한 사람과 빠르게 관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상대방이 돈에 이끌려 결혼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성격 차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김 씨가 스스로의 결혼을 실패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돈이 있을 땐 사람이 몰려들고 돈이 없어지면 다 떠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처럼 결혼 생활도 김 씨의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와 함께 끝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정말 돈을 흥청망청 썼을까? 사람들은 묻는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5년 만에 다 쓰냐고? 표면적으로 보면 김 씨는 분명 무계획한 소비자처럼 보일 수 있다. 고급 빌라 2채, 병원 투자, 가족 지원, 주식 손실,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 등. 그 어떤 것도 수익을 내지 못했고 대부분은 회수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김 씨의 지인 한 명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김 씨는 돈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돈에 휘둘린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 어느 순간 잔고가 바닥났다는 것이다. 즉 누군가에게는 흥청망청이었고 누군가에겐 착한 소비였던 셈이다. 이런 주장 속에서 김 씨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간쯤에 서 있다. 그는 돈을 스스로의 의지로 썼지만 선택의 배경에는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대부분 금전과 함께 무너졌다. 돈이 떠나가자 사람도 떠났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밥 먹자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사라졌죠.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가 택한 것은 결국 고립이었다. 친구도 가족도 배우자도 그를 이해해줄 사람도 없었다. 그는 점점 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고 투자 실패와 대인관계 단절 속에서 심리적 외톨이가 되어갔다. 이런 김 씨의 모습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로또라는 비일상적 사건이 한 인간의 주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사례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자체로 대상이 된다. 조언을 가장한 설득, 호의를 가장한 첩근, 사랑을 가장한 계산. 김 씨는 이러한 위장된 관계 속에서 끝없이 소모되었고 결국 자산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까지 모두 잃고 말았다. 돈이 많으면 인생이 편해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돈이 많으면 기회는 많아지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 김 씨는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돈을 썼고 사람을 믿었고 결국 스스로의 세계에서 고립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4. 끝나지 않은 욕망, 빚으로 번진 꿈. 김 씨는 거액의 로또 당첨금을 손에 쥐고 단 5년 만에 그 돈을 모두 써버렸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고급 아파트 구입, 병원 투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준 돈, 실패한 사업과 주식. 투자 자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을 드러냈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났다. 하지만 김 씨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돈이 사라졌다면 조용히 다시 일상을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돈을 잃은 사람이 욕망도 잃는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김 씨는 이미 한번 엄청난 돈을 손에 쥐어본 사람이었다. 한때는 수백억을 굴리던 사람이었고 주식시장에서 수억 원을 한 번에 투자하던 순간도 있었다. 그에게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현실을 견디는 일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버리는 일이었다. 남은 것은 아파트 2채. 그러나 탕진 이후에도 김 씨는 여전히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이 마지막 자산을 재기의 발판으로 여기고 있었다. 아파트는 그의 전 재산이었고 동시에 희망의 마지막 줄기였다. 하지만 부동산은 보유만으로는 아무 소득을 주지 않는다. 유지비와 세금만 나가는 상황에서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끌어오기 시작했다. 제2제3금융권 대출은 이자율이 무섭게 높았다. 하지만 김 씨는 그 빚을 투자금이라 부르며 주식에 올인했다. 이때의 투자 방식은 무모함에 가까웠다. 이미 자신의 수중엔 큰 자산이 없었고 안정적인 수입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과거처럼 단기 급등 종목에 몰빵했고 불안정한 정보에 기대어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움직이는 주식을 매수매도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주가는 그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렀고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그가 한때 20억 원을 주고 샀던 고급 주택은 이자와 세금, 원금 미납으로 인해 헐값에 손을 떠났고 그는 1억 3천만 원의 빚만을 하는 채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된다. 멈출 수 없었던 투자 본능. 자산이 바닥났다면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돈의 쾌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김 씨는 여전히 한 방을 꿈꿨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로또에 당첨되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며 나는 기회를 잡아본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투자금 마련에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2010년 한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된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금융 지식은 많지 않았다. 김 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선물 옵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로또 당첨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로또 1등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었고 그가 소유했던 고급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 사본과 소송 문서도 함께 제시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증거 자료들이었다. 김 씨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진실처럼 포장했고 결국 여성은 총 1억 4,800만 원을 김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다. 하지만 이 투자도 실패했다. 아니, 애초부터 투자라기보다는 사기에 가까운 구조였다. 그는 해당 돈을 기존 빚을 막거나 생활비로 사용했고 여성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다.
시간이 흐르자 여성은 수익을 요구했고 김 씨는 처음엔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다가 나중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여성은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김 씨의 사기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때 로또 1등, 이제는 고소당한 피의자. 이 시점부터 김 씨는 범죄자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된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본격적으로 잠적에 들어간다. 아는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핸드폰을 없애고 찜질방과 고시원,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은신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크고 김 씨의 이전 이력까지 더해지면서 그는 악성 사기범 명단에까지 등재된다. 그가 한때 사회에 관심을 받던 로또 당첨자였다는 사실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언론의 추적이 시작되면서 그 이름은 점차 몰락한 전직 부자에서 사기꾼으로 바뀌게 된다. 그는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자수하지 못한 채 3년을 숨어 살았고 결국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르바이트 중 경찰에 붙잡히며 구속된다. 당시 그는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고 있었고 체포될 당시에도 나는 갚을 수 있다며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김 씨의 인생은 단 한 번의 당첨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계속된 선택의 실패로 이어졌다. 로또 당첨이 그에게 준 것은 돈만이 아니라 위험한 자만심이었다. 그는 이미 한 번 성공했기에 또 한 번 해낼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핑계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 투자 실패, 사기 사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자기 착각에 기반한 과도한 자신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씨는 한 번도 멈춰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고 돈이 없어도 투자하려 했고 사람을 믿지 않으면서도 누군가를 설득하려 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또의 저주가 아니다. 돈보다 위험한 것은 돈이 사라진 이후의 태도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김 씨는 어떻게 다시 경찰에 체포되고 구속까지 가게 되었는가로 이어진다. 5. 추락의 끝, 구속이라는 이름의 결말. 김 씨는 언젠가부터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조용해졌다는 걸 느꼈다. 한때는 전화기 너머로 끊임없이 울리던 메시지와 음성통화, 아파트 로비에 서있던 택배와 지인들, 줄을 잇던 금융기관의 연락들. 모두 사라졌다. 그를 둘러싼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자 하나둘 그의 인생에서 빠져나갔다. 하지만 법의 감시는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그의 이름 석자는 로또 당첨자가 아닌 사기 피의자로 변해갔다. 경찰 수사 그리고 잠적. 2010년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김 씨의 삶은 다시금 주목받게 된다. 그는 자신이 로또 1등 당첨자였던 이력과 고급 부동산 소유 이력, 심지어 민사소송 서류까지 보여주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고 1억 4,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받았지만 약속된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 가족 문제 등을 핑계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경찰은 김 씨가 사기 행각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출석 의지가 없다고 판단 수배령을 내렸다. 그는 악성 사기범 명단에 공식 등록되었고 전국 수배 대상자가 된다. 언론은 그를 한때 로또로 189억을 받은 남자에서 사기를 치고 도망 다니는 잠적자로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과거에 받았던 모든 영광과 명예는 조롱이 되었고 네티즌들은 그의 몰락을 두고 로또의 저주다, 부자가 되면 뭐하냐는 비난을 퍼부었다. 도피의 시간 사라진 3년. 잠적 후 김 씨는 정상적인 거처 없이 전국을 떠돌았다. 그는 찜질방과 고시원, 무인 모텔을 전전했으며 간혹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를 버텼다. 인터넷 뱅킹은커녕 휴대폰 개통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그는 철저히 현금 생활자로 살아야 했다. 아르바이트도 몰래 해야 했고 이름이 드러나는 일은 최대한 피했다. 공공기관 방문은 물론 주민센터, 병원도 가지 않았다. 그저 나를 모르는 곳에서 익명처럼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삶은 외롭다. 그러나 김 씨는 그 고립 속에서조차도 여전히 자신은 피해자이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의 주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과 괴리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삶은 현실 도피 그 자체가 되어갔다. 어느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언제 어디서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그는 3년을 버텼다. 시간은 흐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는 점차 체념 상태로 접어든다. 체포, 조용한 종말. 그리고 마침내 3년의 시간이 흐른 2013년 9월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김 씨는 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경찰은 그가 위장 신분 없이 실제 이름을 쓰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주변 탐문 수사를 벌였고 그의 생활 반경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특별한 폭력이나 저항 없이 김 씨는 조용히 체포되었다. 당시 그가 일하던 중개업소는 그 사람이 그런 전력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말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그의 생활은 너무 평범하고 조용했다고 증언했다. 체포될 당시 김 씨는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과거의 부티나 여유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경찰차에 오르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고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전 갚을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이후 남겨진 삶. 김 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재판부는 그의 고의성과 잠적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1억 4,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의도적 사기는 아니었다. 갚을 의지가 있었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법은 의도보다는 행위의 결과를 따지며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채 법정에 서게 된다. 그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는 다시 한번 로또 당첨자의 몰락을 주목했고 언론은 이를 두고 한 남자 인생을 바꾼 189억 그리고 그 이후의 실패로 표현했다. 추락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을까? 김 씨의 몰락은 단지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몰랐기 때문이며 그 돈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3년간 도피하고 결국 체포되어 구속된 그의 삶은 단지 한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가장 기본적인 신뢰와 책임을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로또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은 진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방향일지 나쁜 방향일지는 오직 그 사람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있다. 6. 로또는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날 이후의 질문들. 하늘에서 떨어진 돈. 김 씨에게 로또 1등 당첨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시련이었으며 동시에 시험이었다. 누군가는 그를 향해 복을 낭비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단순히 돈을 잃은 것보다 더 깊은 무엇을 잃은 사람이었다는 걸 느끼게 된다. 우리는 생각한다. 나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난 저렇게 쉽게 돈을 날리지 않아. 그 정도면 평생 안 쓰고도 남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당신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당첨되는 순간 당신은 단숨에 평범한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 나아가 타인의 시선을 받는 존재가 된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김 씨의 사례에서 보듯 돈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돈을 둘러싼 사람들이었다. 자신을 돕는다며 접근한 사람들, 투자라고 포장한 사람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요구한 이들, 사랑이라는 감정 뒤에 욕망을 감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에 숨어있던 욕망이 문제였다. 그는 로또 당첨 이전까지도 평범한 개인 투자자였지만 막상 큰 돈을 손에 쥐자 마치 자신이 전문가라도 된 듯 행동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은 그대로인데 돈이 바뀌니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됐다. 돈이 삶을 바꾸는 방식. 우리는 자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김 씨의 삶은 그 질문에 이렇게 되묻는다. 돈은 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나요? 물론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현실은 분명 존재한다. 병원비, 교육비, 주거비 수많은 문제들이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에서 돈은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도구다. 그러나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선택지가 많아지면 그만큼 판단도 어려워지고 실패의 가능성도 커진다. 김 씨는 주변의 조언, 지인의 투자 제안, 가족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심리 속에서 계속해서 돈을 나눴고 결국은 파닥을 보았다. 그가 돈을 탕진한 건 어쩌면 어리석은 소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로또 당첨자의 공통된 말들. 흥미로운 사실 하나. 해외에서 로또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첨자 상당수가 당첨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회고했다. 그들은 돈이 생긴 이후 인간관계가 망가졌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으며 가족에게 상처를 줬고 결국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고 말한다. 김 씨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돈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를 따랐고 칭찬했고 존경했다. 하지만 돈이 사라지자 사람들도 사라졌다. 그런 과정을 거친 뒤 그가 얻은 건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믿음의 붕괴였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 그 속의 우리. 이 이야기가 단지 김 씨 개인의 실패로만 읽힌다면 우리는 그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가진 물질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김 씨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투자 권유를 받았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믿음을 받았다.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그의 인격이 아니라 돈을 보고 다가온 것이고 그는 그런 관계들을 진짜 인간관계라고 착각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당신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가? 당신은 돈 없이도 자신을 가치 있다고 느끼는가? 그리고 당신에게 189억이 생긴다면 당신은 지금과 같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행운은 능력인가 시련인가? 김 씨의 사례는 로또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행운이라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기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험 혹은 심판이 될 수도 있다. 사람마다 분수라는 것이 있다. 단지 자산의 크기나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느냐는 내면의 역량이다. 많은 철학자들은 말한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얻게 될 때 오히려 그것에 의해 파괴된다. 김 씨는 로또 당첨이라는 운명적인 선물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근육은 없었다. 그리고 결국 돈은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앗아갔다.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 이 사건을 단순히 로또 당첨자의 몰락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 사회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거울과도 같다. 로또는 분명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인생을 바꾸는가 혹은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바꾸는가는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다. 돈은 수단이다. 그 수단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수단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혹시 당신은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당첨 이후의 계획부터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짜 로또는 당첨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선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